한때 화면을 통해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를 전달했던 LCD TV. 기능을 마친 TV의 내부에는 또 다른 형태의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작가 도희는 작품에 사용했던 LCD TV를 직접 해체해 주 한국도시광산으로 가져왔습니다. 목표는 회로에 포함된 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85대의 LCD TV에서 시작된 재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 금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 한국도시광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도시광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도희, 박미나 작가는 현재 도시광산과 전자제품의 물질적 가치를 소재로 한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 전시와 작업에 사용했던 LCD TV 85대를 직접 해체하고 그 안에서 분리한 부품을 통해 실제 금을 회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회수 과정은 영상 작품으로 기록되고 공정을 통해 얻어진 금 또한 하나의 결과물로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은 이번 프로젝트가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결과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재료 확인과 선별, 공정 준비, 추가 재료 지원, 금 회수 과정 전반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도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나입니다. 기존에는 LCD TV를 분해해서 형광필름을 물리적인 거리를 둔 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전자제품 내부의 공간을 외부로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TV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회로를 좀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었는데, 전자 회로가 정말 다양한 부품 간의 연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중 단 하나의 연결만 끊어져도 그것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불이선 하나만 접촉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접촉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더 접촉이라는 순간을 관객분들께서 감각하실 수 있을 만한 대형 키네틱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오늘 한국도시광산에는 제가 기존에 재료로 사용했었던 LCD TV의 회로 기판에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판들 전부 제가 이전 전시와 작업에서 사용했었던 LCD TV에서 나온 기판들. 이번 작업의 출발점은 박미나 작가가 이전 전시와 작품 제작에 사용했던 LCD TV 85대입니다. 전시를 마친 TV는 그대로 폐기되는 대신 또 다른 작업의 재료로 이어졌습니다. 작가는 작업실에서 TV를 한 대씩 직접 해체했습니다. 외장과 패널을 분리하고 내부에 배치된 회로와 각종 부품을 꺼내며 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료를 모았습니다. 이미 작품의 재료로 한 차례 사용됐던 TV가 분해를 거쳐 다시 새로운 작품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금 회수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TV를 해체해 기판을 확보하는 것과 확보한 재료를 실제 금 회수 공정에 투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추출 공정에 들어가기 전
기판에 남아있는 부속과 이물질을 정리하고 금 회수 대상으로 사용할 부분과 분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선별 작업은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의 상태를 일정하게 정돈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85대라는 숫자만 보면 많은 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TV 한 대에서 실제 금 회수 대상으로 선별되는 부품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85대에서 확보된 TV 쫄대만으로는 실제 회수 공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작품에 사용할 결과물을 구현하기에 공정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번 프로젝트가 실제 금 회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 한국도시광산이 보유하고 있던 TV 쫄대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공정량이 확보된 이후에도 준비는 계속됩니다. 회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료를 구성하고 이후 공정의 흐름에 맞도록 정돈합니다. 작가가 작업실에서 시작한 해체 작업과 주 한국도시광산의 현장 선별 과정이 이 지점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제 재료는 단순히 TV에서 나온 부품이 아니라 금 회수를 위해 구성된 하나의 공정 투입물이 됩니다. 지금 계획 중인 신작은 제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LCD TV에서 나온 회로들에서 금을 채굴하는 영상 작업, 그리고 채굴한 금 하나를 동시에 전시하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TV가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간 동안 비물질적인 가치인 정보들을 무한하게 방출해내고 있는데, 그 TV라는 대상이 기능을 멈추고 더 이상 쓰임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물질적인 가치로서의 금을 채굴함으로써 비물질적인 가치와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최근에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제 손 안에 이제 놓이게 될 작은 소량의 금의 가치마저도 금의 시세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인 대상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 가치마저도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금은 통용되는 금이라는 그 귀중한 가치를 보여주는 대상일 것 같아요. 이 금이 제 이전 설치 작업에서 나오게 된 금인데, 이게 예술 작업으로서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게 된 소량의 금이 가지게 되는 가치가, 그것을 이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나 기준 또한 완전히 다르게 되다 보니 금은 오히려 제 작업에서 좀 더 전혀 다른 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량의 존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했었던 건 어떤 물질로, 어떤 과정으로 회로에서 금이 나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때 과연 금이 얼마나 남을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이제 작가가 작업을 구상하며 품었던 질문은 실제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TV 내부의 작은 부품은 어떤 변화를 거쳐 금으로 분리될까요? 그리고 85대의 LCD TV에서 시작해 주 한국도시광산의 지원 재료가 더해진 이번 공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바탕으로 회로에 포함된 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분리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작가의 손에 놓이게 되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첫 번째 단계는 TV 똘대와 전자부품 표면에 형성된 금도금층을 분리하는 방리 공정입니다. 방리 공정은 부품 표면에 얇은 금도금층을 회수 가능한 형태로 용액 안에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곧바로 고체 형태의 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품의 표면에 흩어져 있던 금을 용액으로 이동시켜 이후 금을 분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에는 화학용품이 사용되는 만큼 작업 전 안전장비를 갖추고 공정 순서와 취급 유예사항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박미나 작가는 주 한국도시광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각 단계를 직접 경험했으며 담당자는 전 과정에 함께하며 안전관리와 기술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먼저 방리 공정에 사용할 용액을 준비합니다. 공정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된 물에 방리제와 반응 촉진제를 순서에 맞게 투입한 후 투입된 재료가 용액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단순히 약품을 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액이 균일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공정 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용액을 저어봅니다. 완성된 작품에서는 작은 양의 금만 보이게 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재료의 상태와 공정 조건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리 용액이 완성되면 선별해 둔 TV 똘대와 금도금 부품을 일정량씩 투입합니다. 용액과 접촉한 부품의 표면에서는 방리 반응이 시작됩니다. 금빛을 띠고 있던 얇은 도금층이 부품에서 분리돼 용액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용액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한 번의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TV 쫄대의 접점과 부품 사이의 틈에는 금 성분을 포함한 반응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용액까지 최대한 회수해야 전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 성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리 반응을 마친 후 채반 위에 올려 충분히 배액한 재료들을 깨끗한 물에 1차 세척을 진행한 뒤 다시 채반에 올려 세척액을 충분히 회수합니다. 이후 2차 세척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액해 재료에 남아있는 용액을 최대한 모읍니다. 세척 과정에서 나온 액에도 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액을 빠짐없이 모아 후속 회수 대상에 포함합니다. 반응액은 물론 세척액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금 회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리 공정은 한 번의 투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일정 양씩 나누어 투입하고 반응 상태를 확인한 뒤 꺼내어 배액합니다. 이어서 1차 세척과 배액, 2차 세척과 최종 배액까지 동일한 순서를 반복합니다. 각각의 재료가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공정량을 조절하고 매 회차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반에는 박미나 작가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액 준비부터 재료 투입, 배액과 세척까지 방리 공정의 전 단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정한 공정 조건을 유지하고 전체 작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주 한국도시광산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방리 작업을 마친 부품에서는 금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TV 쫄대와 부품 표면에서 분리된 금은 현재 방리 용액과 배액, 세척액 안에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 용기에 나누어져 있는 공정액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금 성분을 다시 고체 형태로 회수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방위 공정에서 확보한 모든 용액을 정리합니다. 금도금층을 분리하는 데 사용한 방위 원액부터 재료를 채반에 걸어두며 받아낸 배액, 1차와 2차 세척 과정에서 확보한 액까지 순서대로 여과지에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불용성, 이물과 미세한 고형물은 여과지 위에 남고 금성분이 포함된 용액은 아래의 회수 용기로 모이게 됩니다. 용액을 옮기는 것만으로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과가 진행되고 있는 잔여물 사이에는 소량의 공정액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을 해가며 여과를 이어갑니다. 1차 여과를 마친 용액은 새로운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앞선 단계가 여러 곳에 남아있던 금 함유 용액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용액 속 금 이온을 실제 입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연말을 사용한 치환 반응을 진행합니다. 반응 용기에 옮긴 여액에 아연말을 투입합니다. 아연이 용액 속 금 이온과 반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금 성분은 미세한 금속 입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형성되는 것은 아직 완성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금 성분을 포함한 매우 작은 침전물입니다. 아연말을 넣은 뒤에는 용액의 색과 탁도, 바닥에 쌓이는 침전물의 상태를 중간중간 확인하며 금 성분이 충분히 포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맑은 용액은 위쪽에 자리하고 하부에는 금 성분을 포집한 아연계 침전물과 반응하지 않고 남은 아연말이 함께 가라앉습니다. 아연말 반응이 완료된 이후에는 먼저 하부 침전물이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덜어 여과지로 보냅니다. 이때 상층액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미세 입자는 여과지 위에서 포집되고 정리된 액은 아래로 통과합니다. 상층액을 분리하고 나면 반응 용기 바닥에는 금 성분을 포집한 침전물과 미반응 아연이 남습니다. 여기에는 묽은 염산을 투입해 잔여 아연을 용해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금 성분을 포함한 고형물은 남기고 불필요한 아연을 용액 상태로 전환해 분리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끝난 내용물은 앞서 상층액을 처리하던 여과지 위로 옮깁니다. 여과지에 포집된 고형물 사이에도 잔여 아연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깨끗한 물을 통과시켜 산성 성분과 물에 녹아있는 잔류물을 씻어냅니다. 앞선 단계에서는 금 성분이 포함된 용액을 최대한 모으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침전물 안에 섞여있는 불필요한 성분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의 목적은 다르지만 모든 작업은 최종적으로 보다 정돈된 금 회수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어집니다. 여과가 끝나면 금 성분을 포함한 침전물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침전물이 묻어있지 않은 바깥쪽 여백만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회수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여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이렇게 모은 여과지는 다시 반응 용기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왕수 처리 단계입니다. 앞에서 고체로 포집한 금 성분을 다시 용액 상태로 전환합니다. 어렵게 침전시킨 금을 다시 녹이는 이유는 침전물에 함께 포함된 불용성 잔서와 기타 성분을 분리하고 이후 금을 보다 정돈된 형태로 환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수 공정에서는 금이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액에서 고체로, 다시 고체에서 용액으로 형태를 바꾸며 불필요한 성분을 단계적으로 분리합니다. 금은 이 과정에서 다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보다 안정적인 최종 회수를 위한 상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왕수 반응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여과를 진행합니다. 용해되지 않은 잔사는 여과지 위에서 분리되고 금 이온이 포함된 용액은 아래의 회수 용기로 통과합니다. 이번 여과도 마찬가지로 불용성 잔사 사이에 남아있는 액도 세척 과정을 통해 모두 여액에 함유시킵니다. 같은 형태의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선 여과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여과는 박리 공정에서 나온 여러 용액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단계였고, 이번에는 왕수의 녹지 않은 고형물을 제거해 후속 환원에 적합한 용액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여과를 마친 금 함유 용액은 다시 깨끗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이제 용액 속 금 이온을 최종적으로 금속 입자 형태로 되돌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환원제를 투입하기에 앞서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류 질산계 성분을 정리합니다. 이를 위해 요소를 사용해 용액의 반응 상태를 조절하고 금 이온이 안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2단계에서는 투입 자체보다 용액의 반응이 충분히 정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자는 반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시점을 판단합니다. 반응 조건이 정리되면 환원제를 투입합니다.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 이온은 환원 반응을 통해 전자를 받아 금속 상태의 미세한 입자로 돌아옵니다. 금이 더 이상 용액 안에 이온으로 머무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체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막 형성된 금 입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그대로 여과하면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응집제를 투입합니다. 응집제는 금의 양을 늘리는 물질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미세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도록 놓아 회수하기 쉬운 크기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투입이 끝난 뒤에는 입자들이 점차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바닥에 안정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최종 회수를 위한 침전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립니다. 침전이 충분히 진행되면 마지막 여과를 시작합니다. 용액을 조심스럽게 통과시키자 여과지 위에 짙은 색의 입자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미세한 입자들이 오늘의 최종 용융에 사용될 금 회수물입니다. 밝게 빛나는 금속을 예상했다면 다소 낯선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품의 표면에 얇게 분산돼 있던 금은 지금 하나의 여과지 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금층으로 존재할 때보다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회로 안에 흩어져 있던 물질적 가치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인 장면입니다. 여과지에 퍼져 있는 미세 입자는 약한 물줄기를 이용해 한 곳으로 모읍니다. 강한 수압을 사용하면 입자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수물이 이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동시에 물에 녹아 있는 잔류 성분을 충분히 씻어내 최종 금 분말을 정리합니다. 여과가 완료되면 금 분말이 모여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과지를 정리합니다. 회수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과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한 뒤 도가니에 안착시킵니다. 용융에 앞서 충분한 건조를 진행합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온을 가하면 회수물이 튀거나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융을 위해서는 완전한 건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충분한 건조 후 금 분말의 상태와 도가니 내부를 확인한 뒤 오늘 공정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공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인 단계인 용융을 시작합니다. 용융은 고온의 불을 직접 사용하고 회수물의 상태에 따라 세밀한 화력 조절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 단계는 주 한국도시광산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도관 위에 열이 전달되면 건조된 회수물의 상태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미세황금 입자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결합하고 점차 하나의 금속으로 모입니다. TV 내부의 작은 접점에 흩어져 있던 금이 용액과 침전물, 분말의 상태를 차례로 거쳐 마침내 눈에 보이는 금속 형태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고온의 불꽃이 멈추고 잠시 식혀주면 오늘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 LCD TV를 작동시키는 회로의 일부였던 금도금층이 이제 하나의 금속 회수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이 결과물은 박미나 작가가 준비하고 있는 신작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물질이 됩니다. 이제 오늘 결과물의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융을 마친 금을 전자저울 위에 올리고 측정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의 최종 결과물은 1.33g입니다. 숫자로 보면 아주 작은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 1.33g 안에는 작가가 직접 해체한 LCD TV에 전해 주 한국도시광산이 지원한 동종 재료, 그리고 여러 차례의 선별과 화학 공정, 반복된 세척과 여과, 마지막 용융까지의 시간이 모두 응축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속 하나가 되기까지 이 결과물은 훨씬 많은 노동과 공정을 통과했습니다. 중량 확인에 이어 성분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표 기준, 이번 결과물의 금 함량은 98.84%, 은이 1.11%, 구리가 0.054%로 확인됐습니다. 밝게 빛나는 이 작은 금속은 단순히 금처럼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실제 분석을 통해 금 함량이 확인된 회수물입니다. 부품 표면에 흩어져 있던 금도금층이 공정을 통해 분리되고 다시 금속 형태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의 시작점은 폐기될 수 있었던 전자부품이었습니다. 결과는 1.33g의 금.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도시광산의 기술과 작가의 질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금이 왜 비싼지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화학 약품이 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이 됐는데 물 한 방울이 이렇게 소중해 보였던 경험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했었던 대형 설치 작업에서 나온 금이 정말 제 손바닥 안에 작게 존재한다는 감각을 제가 그동안 분해했었던 TV의 잔해들과 이 작은 금 조각이 잘 대비되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을
이 작업 안에 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자제품이 기능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발산했었던 그 비물질의 가치와 또 결과물로서 남겨진 그 물질적인 가치 간의 그 간격 그리고 교차점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현재로서의 계획은 제가 이제 작업실에 가지고 있는 분해된 TV들의 잔해들을 바닥에 쌓아놓고 그 위쪽에 이 작은 금을 천장에서 내려오게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빔 프로젝터로 그 방금 전까지 촬영한 이 금을 추출하는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 작업에 이게 실제로 경험해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여진 결과물이라는 게 몸소 느껴져서 이 작업을 하시는 한국도시광산 관계자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TV가 기능하는 동안 우리는 화면을 봅니다. 이미지, 소리, 정보, 기억은 화면을 통해 지나갑니다. 하지만 기능을 멈춘 뒤 그 장치 안에는 또 다른 가치가 남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물질, 금입니다. 하나의 전자제품은 기능을 마치면 폐기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광산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원은 또 다른 질문을 품은 재료가 됩니다. 박미나 작가는 폐기될 수 있었던 LCD TV의 잔해에서 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을 영상과 설치로 다시 보여주려 합니다. 주 한국도시광산은 그 과정이 실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1.33g의 금은 공정의 끝이자 전시의 시작입니다.